미스트롯3 정서주, 현역가왕의 전유진, 10대가 점령한 트로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미스트롯3 배아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기사 내용을 새롭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 일찍 올라온 기사거든요. 지금 많은 업계에서 10대 스타들이 새롭게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노래로 치부되던 트로트계에 10대 스타들의 돌풍이 그야말로 거세지고 있다. MBN 현역가왕 1대 우승자 전유진에 이어 최근 종영한 TV조선 미스트롯3에서도 10대인 정서주가 진에 오르며 트로트계의 본격적인 세대 교체를 예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8년생의 16살 정서주 양은 이 미스트롯3 최종 결승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무려 3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된 주인공이 됐죠. 미스트롯 시리즈 최초의 10대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리틀 이미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이 정서주 양만이 아니라 올해 미스트롯3 탑7의 2위에 오른 96년생인 배아연을 제외하곤 탑7은 전부 다 2000년대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위를 차지한 오유진 양 역시 2009년생이죠. 그리고 2012년생 빈예서 양은 아쉽게 결승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대국민 응원 투표를 1위를 그것도 무려 5번이나 달성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현역가왕의 전유진 양과 더불어서 이제 10대 소녀들의 1대 반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현역가왕의 전유진 양 역시 2006년생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전유진의 우승은 이변 없는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반면 사실 이번 미스트롯3 특히 정서주 양이 1등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변 없는 결과라기보다는 많은 비판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유진 양에 비해서 이번에는 무명 또는 아마추어 가수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10대 트로트 가수들의 오디션 프로그램 출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신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 출전자들과 경쟁하여 기량을 펼쳤고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선배들을 제치기도 했으며 트로트 오디션의 양대 산맥인 미스트롯, 현역가왕 우승자가 모두 10대에서 탄생하게 되면서 트로트계의 세대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통하여 30대의 송가인, 임영웅 등 트로트 스타가 탄생을 하게 되면서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이 트로트계에 새바람이 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2의 송가인 임영웅을 찾으려는 방송가의 움직임들이 그야말로 본격화되었고 원석을 발견하려는 수많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면서 10대를 비롯한 어린 참가자들의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한 트로트 가수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트로트가 더 이상 장년층을 위한 장르와 무대가 아님을 이 10대 트로트 스타들이 실력으로서 몸소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트로트 유망주의 발굴은 트로트 시장의 수명을 한층 길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배아연 씨가 2등을 차지하게 된 것이 과연 이 세대교체에 따른 패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제작진의 불공정함 속에서 탄생한 피해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방송 관계자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포맷의 트로트 오디션이 많아지게 되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된 대중의 신선함을 바라는 마음이 10대 출연자들이 우승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특히 트로트에서 아이돌 팬덤화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젊은 트로트 스타들의 탄생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확장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어린 참가자들이 경연 스트레스와 밤까지 진행되는 행사로 혹사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가요계 관계자는 트로트 장르도 많이 변주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인가요로 불리우며 절절한 감성이 많은 장르인 만큼 지나치게 어린 참가자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학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 트로트 오디션이
예전만큼 큰 화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10대 트로트 유망주들의 탄생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게 될지 트로트의 세대 교체까지 이뤄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요 그림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TV조선이 현역가왕과 누가 봐도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우픈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미스트롯3의 최종 시청률은 19.5%로 마무리를 했고 경쟁 프로였던 현역가왕의 시청률은 19.5% 대비 자, 이건 갈라쇼니까 갈라쇼보다 현역가왕의 최종 결승전 시청률 부분을 본다면 과연 이게 과연 미스트롯3가 압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때 최고 시청률 18.4%를 기록했다라고 이 현역가왕 기사에 딱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명색은 지켰어요. 미스트롯3가 19.5%로 그래도 한 1% 가까이 격차를 벌려놓고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 현역가왕과 비교해놓고 봤을 때 미스터 트롯과 불타는 트롯맨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선방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무한한 수준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는 빈예서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탈락한 이유도 존재할 것이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불공정함을 많은 분들이 목격했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서주 양도 10대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전유진 양이 이끌어 나갈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공교롭게도 우리 TV조선의 우승자도 전유진이라는 10대 스타를 견제하는 똑같은 10대 스타다. 요런 느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매운 떡볶이집이 생기면 더 매운 떡볶이집이 생기는 것처럼 매운 떡볶이집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 옆에 오뎅집을 차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정서주 양을 초장부터 점 찍어놨다라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유독 제작진 측에서 이 정서주 양에 대한 평가가 거의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마스터단들이 모두 만족했다 해서 시청자들 모두가 만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서주 양이 똑같은 10대 우승자가 됐는데 아이러니한 건 이 전유진 양이 우승한 것에 대해서는 이변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언론사들에서도 많이 쏟아내고 있는 반면 정서주 양은 많은 의혹이 언론사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등을 차지했지만 대국민 투표 그리고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 배아연 씨가 대국민 투표 1등을 끊임없이 차지했던 빈예서 양에 이어 국민들의 픽, 국민들의 선택을 무시한 TV조선의 만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항상 실시간 투표로 1등을 결정지었던 이 오디션 경연의 특성상 이 배아연 씨가 실시간 투표 1등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최종 1위가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배아연 씨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스트롯3 선 배아연 알고 보니 중랑구의 홍보대사였다. 기사를 보니까 2024 중랑구 홍보대사 위촉배 수여식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최종 2위 선의 이름을 올린 가수 배아연이 최근 중랑구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따르면 가수 배아연은 중랑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토박이로서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랑구민이기도 하다. 지난 1월 중랑구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각종 구정 소식을 홍보하는 역할도 도맡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랑구 홍보대사였기 때문에 배아연의 최종 우승을 위하여 수많은 중랑구민들이 경연 내내 지인들에게 문자 투표 등을 독려하며 적극 참여했다고 해요. 이 중랑구 총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 라운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중랑구민도 마음 졸이며 같이 응원했다. 가수 활동과 더불어 자랑스러운 중랑구의 모습도 열심히 알려주길 바란다. 그 덕에 이 배아연 씨는 앞으로 중랑구의 홍보대사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게 되고 다양한 문화공원, 장미축제, 문화예술축제 등 행사에 초청되어 홍보활동을 전개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이 배아연 씨는 마스터단의 선택에 의한 1위 자리는 내주게 됐지만 국민들에게는 1등으로 선정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가 왜 많이 나오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를 보면은 이 미스트롯 전 시즌 참가자 트렌드 지수 3월 11일 순위가 나왔는데 역시나 랭키파이에서는 정서주 양이 1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정서주 양이 1등, 배아연 씨가 2등, 애슐리가 3등, 전유진 4등, 빈예서 5등, 김다연 6등. 이런 식으로 지금 팬분들 간의 이 트렌드 지수를 위한 많은 검색과 활동 지수가 수치화되고 있어요. 이 정서주 양의 팬분들도 얼마나 속상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정서주 양을 위해서 홍보하고 팬활동을 해나가는 것이죠. 사실 이게 실시간 투표 결과대로 그마저도 정서주 양이 만점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의견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와 보니 전혀 국민들의 선택과는 다른 결과에 이 정서주 양도 본인도 힘들고 팬분들은 더 열심히 팬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전 누구보다도 배아연 씨 본인이 가장 답답하고 속상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인도 1등을 하고 싶어서 나온 이 오디션 경연방송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최근 이 미스트롯 3를 제작한 제작진 공지, 입장문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배아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트롯 3 선, 배아연, 김무명 끝에 팬사랑 얻은 게 더 큰 상이다. 야, 이거 무슨 말일까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니 미스트롯 3는 배아연이라는 가수를 많은 분들께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거꾸로 대중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는지 제게 깨달음을 주는 장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TV조선 미스트롯 3 결승에서 선에 오른 배아연 씨는 온라인 투표 500점과 실시간 문자 투표 700점에서 1위에 올라 더욱 주목을 받았죠. 진 정서주와는 단 22점 차였습니다. 배아연 씨는 현역이긴 하지만 8년간 무명이나 다름이 없었던 자신에게 생각보다 더 많은 팬분들이 격려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션은 사람을 성장시키거든요. 저는 이번 경연을 치르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것 같아 타이틀 그 이상으로 스스로가 기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배아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배아연 씨가 불자의 생활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참선,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 자비, 자애 이런 게 불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이 불교를 꾸준히 접해왔었던 배아연 씨라서 그런지 오죽했으면 제가 최종 결승전에서 1등 발표도 있기 전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의미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배아연 스스로 깨달음을 받았다라며 최고로 꼽은 건 바로 3라운드 데스매치 모란 동백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의 장점인 꺾기와 기교를 최대한 절제하고 담담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배아연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는 반응이 정말 많았고, 아, 대중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라고 깨우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팬들이 좋아하는 것의 중간 지점을 잘 찾아서 진짜 좋은 가수, 진정으로 위로해드릴 수 있는 가수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서울 면목동에서 태어난 배아연 씨는 지난 2015년 데뷔 후 2020년 SBS 트롯신이 떴다에서 탑5에 오르며 정통 트로트 강자로 이름을 알렸죠. 이번 미스트롯3에서는 조약돌 사랑으로 1라운드 진에 올라 일찌감치 최종 진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현란한 기교와 정확한 음정, 단단한 발성까지 배아연을 향한 마스터들의 극찬이 끊이지 않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선생님이 너는 좋은 가수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수는 힘들다고 반대했던 엄마가 지금은 그의 절대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면목동의 대표로 지역 노래대회에 나가 상 받는 걸 보곤 어머니가 매니저 역할을 하며 전국의 가요대회, 라디오 경연대회 등 정보를 수집하고 참가 신청을 하면서 전국을 누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숱한 방송을 했지만 미스트롯3의 방송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도 처음 공개됐는데, 이 당시 때 하수구 밑으로 내려가 정화조를 고치는 일을 하는 아버지가 팀 메들리전 당시 연습에 매진하는 딸을 위해 연습실 밖에 먹을거리와 손편지를 남겨두고 간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당시에 배아연 씨도 아버지에게 난생 처음 받아보는 편지여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중에 눈물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그간 아버지께서 TV에 나서는 걸 꺼리셔서 공개가 어려웠는데 미스터3에 나간다고 하니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빠와 같이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자료 화면용으로 보내려고 아빠 사진 같이 찍어요 라는 말에 아버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 새 신발까지 차려입고 나오신 걸 보고 서로 한참을 웃었다고도 합니다. 더불어 배아연 씨, 이번 경연을 치르면서 스스로 약속한 게 있었다고 해요. 바로 유방암 환우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라는 것. 지난해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도 자신을 돌보는 모습에 환우들이 함께 극복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기죽지 말라고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걷게 해주신 팬분들을 위해 평생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배아연 씨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참 예쁘죠. 우리가 스타들을 탄생시켰던 방송 프로그램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진짜, 우리가 뽑는 진짜 스타들은 항상 인성을 거론하곤 합니다. 물론 정서주 양이 배아연 씨에 비해서 뭐 인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배아연이라는 참가자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사실 부당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스스로도 매우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거론하기보다는 스스로 감내하고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긴 무명 끝에 팬분들의 사랑을 얻게 된 것이 나에게는 1등보다 더 큰 상이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경쟁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자신이 문자 투표도 이겼고 대국민 투표도 이겼는데 저렇게 속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배아연 씨의 팬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와 팬카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만 배아연 씨를 접하거나 제 영상으로만 보신 분들도 지금 이 소식을 접하시면서 굉장히 감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고 했죠. 그 누가 저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끌어내리려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요. 결국 진실과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고 진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 배아연 씨가 정말 진정한 1등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1등을 한 정서주 양을 오히려 앞서 나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 팬분들의 활동과 응원이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의 결과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아연 씨 앞으로의 활동에도 끊임없는 응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영상으로 배아연 씨를 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요.
현명한 시청자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비난보다는 의혹도 많고 의문점도 많지만 이번 영상에 배아연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시는 것도 앞으로의 활동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댓글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서주, 송가인, 양지은에 이은 미스트롯3 최연소 진에 등극되었다. 미스트롯3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정서주 양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서주 양을 응원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데 몇몇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많은 비난 댓글을 여전히 남기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네가 언제 한번 정서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 적이 있냐. 제가 했던 좋은 얘기가 잘 안 들리셨던 것 같아요. 이 정서주 양 충분히 진선미에 들어갈 실력자라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평가할 위치는 못 되지만 제가 시청자 입장으로 봐도 충분히 진선미에 들어갈 법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말 지겹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자 투표와 음원 점수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사태를 잠재울 수 있는 건 정서주 양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실력과 행보로서 증명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주 양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방송 활동을 해나갈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계속하여 내가 실력적으로도 압도할 수 있다. 어차피 진선미, 배아연, 오유진, 정서주 세 사람은 이제 미스트롯3에 이은 스피노프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면서 아마 계속해서 무대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진이 누구인가는 그때부터 더 판가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건 이 정서주 양의 미스트롯3 파급력이 이렇게 지표로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1위에 애슐리, 2위에 전유진, 3위에 정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3월 1주차 트렌드 지수 결과 발표가 됐는데 애슐리에 이어서 전유진, 정서주 참 아이러니하게도 두 방송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이렇게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전유진, 정서주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배아연, 오유진이 아니라 빈예서라는 참가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사실 이 예서양 팬분들의 이 똘똘 뭉친 파워가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서양이 탑7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문자 투표 점수가 이미 저렇게 배분 자체가 뒤늦게 바뀌어버린 상황 속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진선미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것이 이런 실제 참가자 순위 차트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 1등의 전유진, 그리고 미스트롯3의 1등 정서주, 그리고 미스트롯3의 8위로 탈락했었던 예서양이 나란히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까지 함께 올라옵니다. 17세 전유진과 15세 정서주, 이 트로트 오디션의 달라진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유진, 예서양의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거든요. 쭉 읽어보면 최근 트로트 팬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었던 오디션 쌍두마차 MBN 현역가왕과 TV조선 미스트롯3가 막을 내렸고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오디션의 우승자가 모두 10대라는 것이다. 가수 정동원이 미스터트롯을 통하여 걸출한 트로트 스타가 된 뒤로 미성년자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지만 우승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유진 양도 15세 미만일 때는 탈락했었던 입장에서 15세 미만의 나이가 넘어간 지금에 와서 MBN 현역가왕의 우승자 정서주 양 역시 딱 만 15세를 넘어선 나이대에서 미스트롯3의 우승자라는 점이 참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승자만이 아니라 탑7에도 10대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현역가왕 1위 전유진은 17살, 3위 김다연은 15살, 미스트롯3의 정서주는 15살, 오유진은 또 15살, 탑7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인기를 견인했던 최종 8위
빈예선은 무려 11살이다. 정동원이 2020년 당시, 지금부터 4년 전이죠. 12살의 나이로 미스터트롯 최종 5위에 올랐던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다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불과 3, 4년 사이에 이 트로트 시장의 연령대가 엄청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트로트 신동들이 계속하여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업계 자체가 트로트의 주 소비층이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손주, 손녀를 보는 마음으로 기인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참 놀랍게도 허접한 저의 분석 내용에 나왔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저도 읽어드리면서 매우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트로트에 도전하는 10대들이 많아졌고 이 트로트 오디션이 성행하게 되면서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대중화되었고 가수들이 설 수 있는 무대 또한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는 곧 트로트 가수의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국악과 케이팝 등으로 음악을 시작했던 인재들이 일찌감치 눈을 돌리면서 아마 앞으로 20대 나이대의 참가자들이 계속하여 트로트 오디션이 방영된다라는 가정하에 엄청나게 출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트로트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10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션을 위해서 춤 영상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트로트를 부르는 영상을 보내는 10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워너뮤직 코리아가 유튜브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했던 정서주 양의 가능성을 보고 첫 트로트 가수로 영입한 모습을 보면 기획사들 역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예서양의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반면 어린 가수들이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빈예서 가족과 팬클럽은 미스트롯3 전국 투어 콘서트 불참 선언을 했는데요. 매번 한두 곡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수시간을 대기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어린 가수에게 너무 힘든 일정이다. 보호자가 방송에 동행하지 않는 한 아이로서 누려야 하는 정당한 기회의 제공과 균등한 조건이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동원 군 역시 미스터트롯 결승전 당시 심야 시간대에 생방송에 출연하여 논란이 생기기도 했죠. 그때 이 TV조선 뭐라 했습니까? 정동원 군 본인이 현장에 참석해 함께하기를 간곡히 원했다. 아버지 또한 이를 수락하여 동의 및 입회하에 방송 참여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어겼다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번 예서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어기지 않았을까요? 사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서양을 위해 TV조선에 대한 비판과 좀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예서양이 좀 더 방송사와 가까워질 수 있는 팬활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정말 많은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옥자들은 그게 제보가 가짜라는 둥, 사실이 아니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전부 다 사실이진 않죠. 하지만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빈예서 양의 갈라쇼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라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죠?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예서양의 방송 일정이 당장 다음 주 3월 14일 목요일 밤 10시에 이 미스트롯 갈라쇼 눈물의 스페셜 무대로 출연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100% 오픈해서 설명이 불가하다라는 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보는 정말 많은데 이게 100%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아직 팩트체크가 되지 않았고 이게 만약 사실인데 제가 최초로 밝히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거의 방송 조작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보가 굉장히 사실 저번 주부터
저에게 이메일로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 오픈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갈라쇼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세부적인 건 사실 제가 방송 되고 나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 문제라는 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만약 제가 제보받은 내용대로 그 문제점이 목요일 저녁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제 2의 아마 많은 분들의 불만 폭주 상태가 야기된다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팬카페에서도 여기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한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방송사인데 그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갈라쇼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라고 했죠? 눈물의 스페셜 무대가 출연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TV조선의 유튜브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점을 제가 또 하나 제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참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유튜브 내용의 이 공개 여부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벌써 2개인 거죠.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말 또 다른 불만 폭주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이 우려됐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예서양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뭐 내부적인 사정을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소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예서양이 받은 부당 대우는 세간에 알려진 건 사실 좀 세발의 피구나, 빙산의 일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와중에 이번 미스트롯3 결승 무대에서 670점을 받은 오유진 양과 700점 만점 실시간 문자 투표 1등을 달린 배아연 씨가 이 정서주 양에게 패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함이 터지면서 그 사태가 첩첩산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번 갈라쇼에 대한 문제점과 TV조선 유튜브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이 사실로 공표가 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아마 방송위원회에서 TV조선의 미스트롯3 제작진은 징계 처리까지 될 수 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제가 존재한다라고 몇 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미스트롯2가 진상위에서 사실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던 거 아마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당시 때 지원자 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법정 제재 주의를 줬었죠. 그러니까 이미 전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 미스트롯2 때도 음이탈을 편집했다라는 의혹이 방심위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이탈 난 것을 이 미스트롯2가 편집한 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따지게 됐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놈의 미스트롯 시리즈만 했다면 왜 그렇게 음모론을 유튜버들이 만들어내냐. 정말 음모론일까요? 이게 정말 음모론이고 의혹을 가질 가치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 방심위가 재미로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바로 공정성의 제1항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미스트롯이나 경연 오디션 방송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정성 제1항에 있는 이 기본적인 사항조차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비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미스트롯2 때도 이런 여러 논란이 있었네요. 자,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갈라쇼가 방영되고 나면 제 우려가 그냥 우려로 끝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나아가선 예서양이 이 TV조선뿐만이 아니라 아침마당도 예정되어 있죠. 또 미스터 로또도 있죠. 그 이후에 예서양을 찾는 분들도 많을 테고 특히 3월 23일 날 팬미팅이 이제 예정이 아니라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지금 예서양이 미스터 로또 참가자들과 단체로 이렇게 촬영을 한 모습이죠. 송가인 씨의 어머님 사랑합니다 무대를 불렀을 때 예서양의 이 무대 의상인 거 보면 그 당시 때에 아마 단체 사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챔피언부 때 또 예서양이 이렇게 참가자들과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촬영한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또 있죠? 이렇게 탑10 결정전 이전에 촬영됐던 예서양의 모습까지. 사실 이 미스트롯 3에서의 흔적들을 보면 이 빈예서라고 하는 참가자가 결국 탑7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말은 여전히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며 뭐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 참 씁쓸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참 이번 미스트롯 3 최종 진선미 선정에 있어서도 불공정함이 발표되니까 이제 와서 빈예서도 탈락한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이 예서양의 이번 참 속상한 사태가 어느 정도 진실 여부로서 수면 위로 점차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서양이 이렇게 비록 8위라는 성적으로 기록이 됐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스피노프 프로그램에도 예서양이 또 출연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TV조선만이 아니라 이미 빈예서라고 하는 사실상 국민들이 뽑은 탑7 멤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예서양을 섭외하려는 방송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예서양을 응원하는 팬분들, 바로 코어 팬덤이 탄탄해야 한다. 근데 정말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번에 1등을 차지한 정서주 양이 이미 예전부터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해서 2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만에서 수백만 뷰의 조회수를 가진 커버 영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예서양도 이 커버 영상을 꾸준히 올리다 보면 정말 대형 채널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모습을 보고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예서양처럼 어렸던 이 정서주 양을 탁 콕 집어서 계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팬카페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공감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등을 차지한 배아연 씨. 구독자가 3.38만 명이에요. 충분히 예서양이 좀 노려볼 만한 구독자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유진 양 역시 28,9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 진선미 중에서 진작에 유튜브 활동을 활성화했었던 이 정서주 양을 제외하고는 배아연 씨가 3.38만 명, 오유진 양이 2.89만 명인데 8위를 차지한 예서양의 공식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벌써 21,600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영향력이 터지고 있다.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서양의 모정 노래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넘었기 때문에 유튜브 내에서의 영향력이 너무나 엄청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배아연 씨의 공식 팬카페 숫자 있지 않습니까? 아직 2,000명이 채 되지 못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서양 공식 팬카페 숫자 보이세요? 드디어 5,000명을 넘어섰고 이제 6,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롯 가요계에서 업계에서는요. 팬카페가 10,000명 달성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 미스터 트롯과 불타는 트롯맨 이 트롯 업계 남자 가수들에 대한 팬카페 숫자 순위를 정리한 영상들이 예전에 있는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10,000명만 넘어도 순위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서양 벌써 6,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배아연 씨가 1,600명 정도인데
예서양이 5,100명입니다. 제가 여기에 소폭 좀 영향을 줬다라는 것도 굉장히 보람차는 결과 중에 하나인데, 자, 가짜뉴스를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 빈예서양에 대한 가짜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바로 장윤정 씨와 정서주 양이 뭔가 충격 과거 인연 때문에 예서양을 탈락시켰다. 쉽게 말하면 정서주와 장윤정의 소름 돋는 충격 과거, 이렇게 썸네일에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짜뉴스죠. 제가 한번 짚어드렸지만 이 장윤정 마스터 정말 많은 안티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나아가서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솔한 평가 발언이라던가. 하지만 저는 심사위원 마스터단을 상당히 많이 좀 교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이 장윤정 마스터 문제점도 있지만 예서양과 직접 결탁시키는 거는 정말 말 안 되는 가짜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장윤정 마스터가 예서양을 점수를 낮게 주고 고의적으로 뒤에서 조종해서 탈락시켰다? 글쎄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정서주 양을 굳이 밀어줬다? 전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짜뉴스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휘말리다 보면 정말 예서양을 응원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아마 우리 현명한 팬분들, 시청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유로운 의견 댓글 내용 많이 남겨주시길